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있는 김숙경 사랑연구소 소장입니다. 부부가 갈등을 좀 잘 해결하고 싶고 또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부의 발견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결혼 전에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달라서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다른 배우자를 어떻게 좀 더 이해하고 또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부의 발견 오늘의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애들 자? 여보, 응.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해야지. 아니, 설거지하고 장갑 벗고 다시 이것 넣고 장갑 다시 끼고 설거지 또 할 거야?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잠도 늦게 자고. 아, 나 너무 피곤해. 빨리 자고 싶어. 아니, 그리고 기름 끼는 거는 오래오래 닦아야 돼. 지난번에 보니까 미끌미끌 해가지고 설거지를 하나만 하더만.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너는 나한테 그냥 잘한다는 얘기 한 번을 안 하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럼 잘한다고 하기만 하면 돼? 진짜 잘한다, 잘해. 됐어? 아니, 그거 어쩌다 조금 도와주는 거 가지고. 도와줄 거면 내가 손 안 대게 깨끗이 좀 치워줘. 난 이거 맨날 하고 살아. 어쩌다 한번 조금 도와주는데 그걸 제대로 좀 도와주면 너 좀 좋아? 자. 여보, 응. 나 오늘 애들한테 화 많이 냈어. 자는 거 보니까 너무 미안해. 진짜 나쁜 엄마인가 봐. 그러게. 좀 참지 그랬어 오늘. 자기 좀 오늘 심하더라. 내 생각에는 자기가 조금 더 진정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몸이 너무 피곤한 거지. 집안일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한 게 그 스트레스가 다 애들한테 가는 게 난 좀 그게 문제라고 봐. 자기가 몸 관리도 좀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잘 안 먹었지. 밥을 먹어야지 그 체력을 가지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케어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관리가 되는 거거든. 애를 보는데 실사가 어딨어. 아니, 그리고 얘 밥 차려주면 입맛도 없어. 그럼 자기가 차려주든가 시켜주든가 그럼 밥을. 아니, 그냥 여보 고생했어, 아니야, 애들한테는 자기가 최고야, 이렇게 고생했다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아니 자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지 그냥. 아니, 고생했어 이 한마디면 돼.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 저 영상의 부부가 예전에 저희 부부의 모습 같아요. 저도 남편이 뭐라고 나면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말하기보다 이거밖에 못해라고 막 타박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고 또 그냥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공감해주면 되는데 자꾸 답을 주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모든 부부가 이 영상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면요 좀 더 편안하더라고요.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을 먼저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자꾸 관계에서 뭘 많이 보냐면 상대방을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먼저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이 가치는 우리의 외모나 어떤 학력이나 어떤 재산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멋있죠? 네. 괜찮죠? 예. 자, 나만 이럴까요? 내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내 배우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름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자, 이렇게 될 때 배우자를 보면 어떨까요? 와,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이야. 이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 놀라운 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DNA가 다 달라요. 지문이 달라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또 없습니다. 내 배우자 같은 사람 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몇천 년이 지나도 다시는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고유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답게 살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또 의미에는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에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세 분은 서로를 높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영광을 받으실 내 아버지요, 보혜사 성령이 서로 높이세요. 그리고요, 서로를 섬기세요. 서로 소통하세요. 이 이미지를요, 남자와 여자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미지를 우리 부부관계에서 연습해 보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높여줘야 됩니다. 이 왼수 같은 마누라, 이 왼수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내 배우자 높여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 자, 우리가 여보라는 단어를 좀 잘 안 쓰시는데요, 여보라는 의미가요, 보배롭게 여기다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보배롭게 여길게. 이렇게 우리가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섬겨주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계속 닮아가는 이 과정,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계속 서로 높이시고요, 존중하시고요, 소통하시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 높이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존재구나. 그런 관계구나. 이것이 먼저 된 상태에서 서로 다름을 보셔야지,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름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존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와 배우자를 이렇게 이미지대로 계속해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녀의 차이, 성향의 차이가 있는데 100%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차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남자들은요, 성취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이뤄내는 걸 좋아해요. 그럴 때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와, 당신이 목표를 세워서 성취해냈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보실 때 우리 여자들은 좀 관계지향적이에요. 맨날 관계 때문에 씨름하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 관계 때문에 웃고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아, 당신이 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거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신뢰와 인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남편들한테 물었어요. 아내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여보를 믿어. 여러분, 남편들 믿기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믿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요, 남편의 필요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 잠재 능력이 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한번 믿어봐 주세요. 내가 당신을 믿을게. 당신을 신뢰해. 자, 그리고 또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인정은요, 작은 일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너저분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 남편은 애써서 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것만 칭찬해 주면 돼요. 당신이 설거지를 해내. 여보 고마워. 그래서 요청하면 되잖아요. 여보 뒤에 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좀 해줘. 그러고 들어가면 돼. 근데 이건 뭐야? 안 보여?
또 나중에 하려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냥 칭찬만 해주면 될 것 같다가 비난과 타박이 되니까 남편이 에이씨 안 해버려고 나가버리잖아요. 예? 그냥 남자들은요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근데 우리가 안 된 거를 보고 부족한 걸 보니까 된 거가 칭찬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우리 남편이 참 희한해요. 저 영상의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이렇게 설거지 물론 꼼꼼히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설거지를 할 때 정말 이 가스레인지를 그냥 두세요. 식당은 그냥 두세요. 개수돼 있는 그릇만 닦으세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여보 이 그릇 닦으느라고 정말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좀 이것도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1년째 저희 남편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점점 진화가 되셔가지고 아주 설거지를 뭐 삶기도 하고 막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이렇게 돌릴 때 머리카락을 다 비껴가요. 그럴 때 안 보여? 아직보다 아유 여보 청소기 돌려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머리카락이 내가 테이프로 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필요로 하는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개인사가 오픈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 데리고 어디 세미나도 가고 싶고 또 뭐 부부 모임도 가고 싶고 막 그런데 남편들이 왜 안 가려고 그럴까요? 가서 아내가 남편 흉을 보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남편을 칭찬해 보세요. 안 가겠어요? 신나서 가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남편이 원하는 그런 인정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내들은요, 이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나만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사실 그런 사랑을 계속 갈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렇구나. 우리 여자들이 관심 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 관심이 큰 게 아니 작은 거예요. 그냥 내가 문자 보냈을 때 그냥 조금 시간 너무 거리 두지 않고 이렇게 확 답해주는 거. 알았어. 뭐 고마워. 뭐 이렇게 사랑해.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저는 최근에 남편이 어떤 말이 참 그 사랑으로 와닿냐면 당신 요새 괜찮아? 당신 마음 어때? 와, 이 질문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날 물어봐 주잖아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남편분들이요. 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작은 거 소소한 거. 아내 말을 놓치지 마세요. 아내가 나 저 참 꽈배기 먹고 싶다. 아내가 꽈배기를 좋아하는구나. 사다 주면 되는 거예요. 어머 이 꽃 되게 예쁘네. 이 꽃을 갖고 싶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가 일상에서 뭘 좋아하고 또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잘 보시면 아내의 관심사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요. 좀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가만 보면. 근데 그럴 때 아유 당신이 그랬구나. 그냥 이해하는 태도와 그런 좀 표정을 지어주시면 우리 아내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차이는요. 남자들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해결을 해줘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해결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들을 통해서 정말 문제도 해결하고 성취해내라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좀 어떨 때 힘드냐면 아내들은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에서 공감받기를 원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그거를 빼먹고 그냥 답만 줘요. 예를 들어서 여보 나 너무 심심해. 쇼핑 가. 여보 나 좀 너무 우울해. 말씀 봐.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들어가 쉬어. 여보 나 좀 아파. 병원 가. 다 답을 줘요. 그런 말 들으면 되게 화가 나죠. 근데 남자들한테는요 그게 최선의 사랑이에요. 내 아내가 아프대. 병원 가야지. 내 아내가 힘들대. 쉬어야지. 자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이 어떤 답을 줄 때 우리가 이렇게 받자고요. 날 사랑해서 답을 주는구나. 그리고 요청하자고요. 여보 답을 주는 건 참 고마운데 먼저 공감 좀 해줘. 지지 좀 해줘. 여보 나 우울해. 그럴 때 뭐가 우울해? 당신 왜 우울해? 아유 그래서 우울했구나. 여보 나 여기가 아파.
이 인간은 맨날 아파 이렇게 다박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절 보더니 결혼 전에는 되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여보 나 아파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 남편이 좀 노력을 해요. 어디가 아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지지받는 거거든요.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열리잖아요. 친밀함을 누리잖아요. 자, 그래서 남편분들한테 이거 요청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데요. 이상하게 아들들은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울 때 엄마들이 보통 어떡하죠? 뚝! 남자 새끼가 울지 마, 그렇게 열어서 이렇게 뚝 조용히 막 울지 마. 그리고 넘어졌는데 어떡하죠?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들도 어릴 때부터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을 못 받아본 거예요. 슬프구나. 뭐 때문에 슬퍼? 네가 슬프구나. 넘어졌어. 얼마나 아파. 자, 이런 지지를 받고 자란 남편은 아마 아내한테 공감적인 지지를 잘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걸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내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보 이럴 때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줘. 저는 그래서 질문을 알려줬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주고 정말 모르겠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해줘.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런 다름이 있지만 이런 다름을 통해서 서로 성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희귀병, 불치병에. 그래서 이런 병의 진단을 받고 남편한테 와서 여보 나 이런 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진전되다가 죽는데 근데 우리 남편의 이 문제 해결의 이 능력에 있는 남편의 대답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 처음에 되게 속상했어요. 그땐 정말 지지를 해줬어야 돼요. 나중에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말할 줄 몰랐대요. 그런데 남편이 그 문제 해결에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정신을 차리게 하더라고요. 그래,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언제 데려가시겠지? 내가 너무 좌절하지 말자. 그래서 좀 딛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되게 공감이 어려웠던 사람인데 저랑 살면서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감정을 느껴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내가 화가 나, 내가 우울해, 내가 슬퍼라는 말을 할 때 전 너무 기쁜 거예요. 다름은요, 부부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틀리다고 하기보다 먼저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성향 차이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내향적인 사람 있고 외향적인 사람 있잖아요. 저는 보시다시피 어떤 유형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외향적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막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빠져요. 쉽게 피곤해요. 자, 그래서 결혼했을 때 좀 뭐가 어려웠냐면 저는 친구들 좀 초대해서 부부모임도 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아니 좀 관계도 좀 넓혀가고 싶고 사람들도 좀 많이 사귀고 싶은데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어 처음에는 이제 막 이러다가 그런 다름을 저는 어떻게 하기로 선택했냐면 존중하기로 했어요. 당신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에너지가 많지 않구나. 한 1시간만 사는 거 얘기하면 방전되는구나. 이걸 이제 존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understand인데요. 아래에 서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상대방 위에 서서 보면요. 지적밖에 안 나와요. 비난밖에 안 돼요. 근데 아래에서 보면요.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수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향적이라 에너지가 좀 적고 사람을 많이 만나면 피곤하구나. 서로 배려가 필요합니다. 조율이 필요합니다. 저희 남편이 내향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때때로 저를 위해서 그런 모임에도 정말 기꺼이 가지고 이따가 잠시 차에 갔다가 쉬고 오기도 하지만 저렇게 저를 위해서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조율하고 배려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차이는요, 이제 감정형의 사람과 사고형의 사람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이것도 달라요.
저는 완전 감정형의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은 사고형의 사람이고요. 어떤 성격 검사를 했는데 저는 감정이 100이 나왔어요. 생각이 0이 나오고요. 저희 남편은 감정이 0이 나오고 생각이 100이 나왔어요. 정말 깜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산다는 거 정말 기적이다.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름을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울까. 나중에 다음 강의 때 좀 다루겠지만 감정을 표현하기 좀 어려운 환경에서 좀 자랐어요. 이해하고 나니까 어떨까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당신 감정 표현이 참 어렵지? 그래, 괜찮아.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제 어떻게 대화를 이제 요청하기 시작했냐면, 여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당신은 이걸 어떻게 느껴? 라고 저한테 제 감정형의 사람한테 맞는 언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언어를 좀 맞춰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또 내향적인 사람과 또 사고형의 사람은 많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표정도 딱 하나예요. 딱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저 사람이 화가 났나? 기분 나쁜가? 날 무시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 표정인 거예요. 사고형의 표정, 내향적인 사람의 표정. 근데 저희 남편은 저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표정이 나와? 저도 저를 보면 깜놀해요. 방송한 거 보면은 다양한 표정이 나와요. 이건 저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이제 배려해주고. 자, 저희 남편은 저를 통해서 정말 감정이 많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감정의 폭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남아있고 여성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제가 자꾸 답을 주더라고요. 생각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 거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틀에 가두지 마세요. 자, 이랬던 사람이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틀에 끼워서 당신은 이렇게 돼야 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도 넓어지고 사고도 깊어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성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들한테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성장을 추구하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고형의 사람이 감정이 성장해 가고 감정형의 사람이 사고가 성장해 가면서 서로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속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속도가 빠른 주도형의 사람이 있고요. 속도가 좀 느린,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좀 안정형의 사람이 있어요. 저희 부부 이것도 달라요. 저는 정말 그 주도형의 사람이에요. 속도가 정말 빨라요. 몇 초 안에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많이 흘려요. 오늘도 방송 오는데 옷을 두고 왔어요. 빨리 나온다고. 항상 남편을 재촉해요. 빨리 와, 빨리. 근데 안정형의 남편 어떨까요? 천천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느리지? 왜 답답했어요. 좀 빨리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천천히 움직이고 상황을 둘러보는 남편으로 인해서 제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남편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정말 잘 잊어버리는데 남편이 다 챙겨줘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걷기가 좀 속도가 좀 천천히 걷게 됐거든요. 남편과 속도를 맞춰서 걷다 보니까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이런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입장에 서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것도 좋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형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배우자를 좀 더 기다려주세요. 절대 재촉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많은 걸 결정하지 마세요.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집 내놨어. 애 학교 전학시켰어. 안 했는데 상의도 없이. 왜냐면 남편은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주도형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거를 상대 배우자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많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속도가 좀 느리고 이렇게 어떤 결단이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빠른 배우자한테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빨리 가면 너무 불편해, 힘들어, 좀 지친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안정형들이 왜 그런 표현을 안 하냐면요. 갈등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뭐 하고 있냐면 계속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알려주셔야 돼요. 나 괜찮지 않아. 여보 그렇게 빨리 가고 당신 혼자 결정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10년 동안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막 주도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지쳤는지를 몰랐어요. 내 상담을 통해서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사과하셨어요.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갔던 거 너무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부부가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요. 그래서 부부들이 좀 계속 그런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 그리고 이해해 보려고 이해는 정말 안 될 때도 있지만 노력해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유형은요. 자유형과 또 계획형이 있어요. 자유형의 사람은요. 틀이 힘들어요. 일상에서도 시간 계획을 안 해요. 자기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요. 자고 싶을 때 자고요. 가고 싶을 때 가고요. 먹고 싶을 때 먹어요. 근데 계획형인 사람은 어떨까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은요. 몇 시에 일어나고 자는 게 분명합니다. 최근에 신혼부부를 만났는데 남편은 정말 자유형의 사람이에요.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자기 하고 싶을 때 뭘 하고. 근데 아내는요. 딱딱딱 시간을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볼 때 어떨까요? 이 아내가? 이 인간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 남편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굉장히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부를 만났을 때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나는 그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어떠세요? 불안하대요. 누가 나를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아가게끔 이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엄마래요. 엄마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도 모두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규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딸한테도 선생님인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때 어땠어요? 엄마가 그렇게 할 때? 너무 숨가뻤어요. 어떻게 가고 싶었어요?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었어요. 잘 만났네요. 내 맘대로 하고 남편을 좀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늦잠도 좀 자보고요. 안 하고 싶을 때 좀 안 해보고요. 그래도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시간은 걸렸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걸 통해서 서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집안, 살림, 정리정돈. 계획적인 사람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자리, 딱딱딱딱딱.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제자리. 제자리 없으면 늘 혼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좀 트라우마가 있냐면 그 신발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실 때 신발장에 신발들이 어질러져 있으면 화를 내셨어요. 무서웠거든요. 왜 여기서 이렇게 화를 내? 들어오시지도 않고 거기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들 둘이 신발을 뭐 정리해 놓겠어요? 막 놓잖아요. 다른 건 제가 신경질을 안 내는데 그 신발만 보면 신경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신발 정리! 다른 건 정리 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딴 건 안 그러면서 여기서 왜 이렇게 화를 내? 아,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화를 냈어. 정리 안 되면 혼났어. 그래서 정리 안 된 너희를 보니까 엄마가 화를 내고 있었네?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부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서로의 라이프 스토리를 많이 나누세요. 그리고 다름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으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아가? 당신은 왜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불안해? 어떤 아내도 그러는 거예요. 집안이 정리가 안 되면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새벽 2, 3시까지 정리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누가 그렇게 집안을 정리를 잘 하셨어요? 거기도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때 엄마가 막 새벽까지 돌아다니면서 정리하는 모습 봤을 때 어떠셨어요? 불안했대요. 그냥 좀 자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불안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드린 게 너저분한 걸 견뎌라. 그리고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아. 처음엔 쉽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요.
다른 것을 보면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수용이 안 돼. 자꾸 비난으로 가. 자꾸 관계가 깨져. 자, 그럴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나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이슈입니다. 상대가 달라서 내가 못 살겠어가 아니라 왜 나는 이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지 내 내면의 이슈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될 때 배우자가 수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은요, 원래 다르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다르구나, 다름은 틀린 게 아니라 고요함이구나, 그것을 좀 수용해 주시고 이해하면서 사는 부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 남들 퍼줘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집안 살림이 나만 하지 않겠죠. 다 퍼주겠죠. 근데 만약 상대 배우자가 우리 걸 아껴야 돼, 지켜야 돼라는 그런 가치관을 있는 사람이면,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 어떨까요? 이 배우자가 너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원가족 문화, 우리가 결혼은 했지만 원가족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문화나 습관은 그냥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응? 우리 원래 원가족은 여행을 늘 다 같이 갔어. 이런 문화가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여행을 다 같이 안 가. 각자 갔던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야. 자, 그럼 두 사람이 결혼 생활할 때 어떨까요? 다 같이 가야지. 아니야, 우리끼리 가야 돼.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어떻게 조율할 거냐입니다. 비난이나 틀렸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당신이 모든 이 원래 가족과 다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가면 어떨까? 너 한 5년에 한 번 가자. 오케이, 내가 수용되겠어. 그럼 5년에 한 번. 자, 이런 식으로 조율하셔야 되지, 차이가 있다고 그것을 갖고 계속해서 싸우면서 갈등을 증폭시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뭐든지 다 같이 하라는 모습에 가끔 숨이 막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가만 좀 두면 좋겠는데 계속 쫓아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매달립니다. 이럴 때 정말 집을 나가버리고 싶을 만큼 숨이 막힙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매달리는 아내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난감하죠. 좀 나 개인적인 시간도 좀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한데 계속해서 함께 하자고. 근데 특히 언제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이 아내를 볼 때 이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남편은요, 아내의 스토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이 아내는 왜 사람을 이렇게 떠나 있을 때 이렇게 불안한지, 어떻게 보면은 자라온 환경 가운데 이제 그 불안정한 애착이라 그래가지고 양육 과정에서 이렇게 좀 부모님이 일반적인 양육을 하지 않을 때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매달리는 유형이에요. 아마 이 아내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죠. 붙잡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아내한테는요, 남편이 계속 혼자 있어 막 이렇게 하기보다 일단은 좀 감정을 수용해 주시고, 당신이 많이 불안해 라고 좀 수용해 주시고, 그리고 아내한테 요청하셔야 돼요. 나 숨막혀라는 감정을 이 기분을 알려주셔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매달릴 때 정말 내가 집을 나가고 싶고 너무 숨이 막혀. 부부가 스트레스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뭘 하셔야 되냐면 타임아웃이라는 걸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타임아웃 좀 하자. 복싱할 때 그 링에서 싸우다가 띵 하면 어떡하죠? 밖에 나 쉬잖아요. 타임아웃이에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이 아내 손을 잡고 걸으세요. 걸으면요, 우리의 뇌가 이렇게 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전두엽으로 오면서 정리가 돼요. 아내의 기분이 좀 편안해질 겁니다. 걸으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내를 비난하지 마시고 아내를 좀 더 이해하시면서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아내는 부족함 없이 자라 그런지 씀씀이가 큽니다. 계획 없이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쓰지 않고 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주워 오고 싶네요.
반면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주의인데요. 뭘 살 때도 신중히 생각하고 항상 가격 비교를 꼼꼼히 하는 편이죠. 아내는 이런 저를 짠돌이라고 놀리곤 해요. 우리 부부벌이가 많지도 않은데 이런 아내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정말 다른 문화에서 자랐죠. 아내는 쓰고 보자, 남편은 아껴 써야 된다. 아주 신중하게 물건을 사고. 사실 이런 재정적으로 갈등하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재정에 대한 스토리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 아내는 왜 이렇게 펑펑 쓸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낭비가 있어요. 쓰지도 않고 버리는 게 있대요. 사실 이거는 조금 변화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와 대화를 나누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내를 비난하지 마세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자기야 봐봐. 이 물건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 자, 이러다 버려지겠지? 우리 집에 버려지는 게 굉장히 많네. 이것이 안 버려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돈 때문에 사실 이혼하는 부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죽했으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돈 뒤에 하나에 보면 굉장히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심리를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전문가의 저는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 가운데 또 아내가 숨 막힐 수 있어요. 남편이 이거 사지 마 또 숨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개인적인 용돈을 또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화하면서 조율하시면서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서로 남녀의 차이를 보고 또 이렇게 성향의 차이를 봤는데요. 자,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부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부부의 발견. 다름을 수용할수록 관계의 질은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용할수록은요, 여러분의 관계가 점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수용하시고 더 많이 이해하는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부의 발견, 달라도 너무 달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